자, 다음 이야기는 이게 사실은 김종대 의원께 여쭤보기 위해서 만든 뉴스인데 그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요. 그 미국 육군 장관 데니얼 드리스콜이라는 육군 장관이 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 미군 내부 조직망에 보면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 있잖아요. 브런슨 사령관이 그러니까 포스타인데 3스타로 이 표시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더니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이제 주한미군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발언이 나오는 게 크게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김종대 의원께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간부들도 직급도 내려가고 계급도 낮춰서 표기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인원이 줄어드니까 책임자의 직급을 낮춘다 이런 정도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래서 감축해서 지금 이게 우리하고 미국 간의 그 협상이나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그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관세 협상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뭔가 압박 카드로 네.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고 우리가 그동안 뭐 방위비 분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한미군의 롤 자체를 다르게 간다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게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서 주둔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소파 협정 맞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주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우리 토지를 맞아요. 쓰고 있고 우리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요구가 일단 늘어난 거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중국까지 견제하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의 이 역할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협상에 굉장히 큰 이제 그렇죠. 지금 거죠. 현재 미국의 요구라는 게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대미 투자한다는 3,500억 불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국민 80%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라서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협상단들 관련해서는 그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협상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외신 보면 이렇게 밟으면 발가락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언가 그 일본처럼 내용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들어줬다가 저는 황당한 게 관세도 15%다 자동차 맞춰놨더니 나중에 미국이 또 뒤통수를 치잖아요. 트럭은 아니었는데 대형 트럭은 자동차가 아니야. 너네 25% 그대로 내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 이걸 마치 성공방정식일 것처럼 해서 왜 사인을 안 하냐, 빨리 해서 15%로 자동차 관세 왜 안 낮추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협상력을 야당이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낮춰주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그 속도에 발맞출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조선 반도체잖아요. 그 조선과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트럼프가 우리들한테 의지하는 바가 크고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아도 니네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게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러면 시간이 점점 끌면서 조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를 충분히 이용하고 좀 전에 장영임위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한미군에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 때문에 있는 것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이 우리나라 땅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마냥 자기네만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 얘기 나왔잖아요. 트럼프 거짓말했다. 우리 5,500달러 뭐 다 주는 거 아니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뭐 몇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잖아요. 뭐 이명 계약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자기네 국민들에게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뻥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멍청하게 거기 따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힘처럼 혹은 우파들처럼 왜 미국이 해달라는데 안 해주냐, 니네가 북한이나 이런 얘기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사실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그 발언이나 행위들이 이제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마가 세력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장난을 맞출 이유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국내에서 힘 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지금도 보니까 서울 도심 곳곳에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지하철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하철 1, 4호선이죠. 동대문역에서 지금 행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대학이라는 그 조직이 있더라고요. 네. 이 자유대학하고 또 부정선거 방지 대책 뭐 이런 뭐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까지 3시 40분쯤 도착을 했다 그러고 경찰 추산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구들은 일단 뭐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우리가 찰리 커크다. 예. 그리고 차이나 아웃, 아유, 이재명 구속, 윤석열 석방하라. 뭐 이런 구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왜 최근에 윤석열 석방하라가 그 구호들 중에서는 제일 온건하네요. 프리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혐오 관련된 특히 이제 중국 혐중 관련된 이 사람들의 뭐 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 내용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또 보기도 한다라면서 뭐랄까 약간 힘 빼는 그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혐오 표현 사용을 금지한 이 경찰 통고 이 자체는 또 현장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경찰이 집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오늘 뭐 다른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하겠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너무 뜨악해서 적어온 게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네. 이 사람들 다 관리해가지고 이 대형 관광객들 다 스크린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자로 오면은 수익 올리고 사드로 이 관광객들 입국이 안 됐을 때 제가 진짜 파산회생 사건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접으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때 경제적으로 8조인가 이게 우리가 손해를 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치권이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고 선동을 하고 가짜 얘기를 하고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저벅저벅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 뭐 호남선이 출발한 용산역이나 경부선이 출발한 서울역에서 이제 명절 인사를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올해 국민의힘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더라고요. 예, 뭐 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같은 걸 한다. 지난번 설에 나갔다가 아주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20분 만에 철수를 해갖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 좀 해주셔서. 예, 지금 아무튼 그때 망신 개망신을 당한 분은 이제 감옥에 가 계신 권성동 원내대표죠. 네, 알겠습니다. 관서울 더해 막 소리 지르고 오늘 사람들. 근데 컨디션이 좋은가 봐. 뭐 오늘 진짜 또- 언제나 쉬어서 그래. 아 이제 또 앞으로 쉴 생각에 더 아니 아까 나랑 주차장에서 만났거든. 어. 근데 막 이거 미안합니다. 막 씨발씨발하면서 오는 거야. 나 쉬고 있는데 나만 부르네. 뭐 나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똑같은 그나마 팔자네. 다행이네. 막. 3층 문도 안 열었는데 오라고 했네. 왜 우리가 주차를 이 정도다 시키냐. 저쪽으로 오라 그랬으면 저쪽에 시켜줘야지. 저 휴일날 일해야 되는 직장인의 평범한 모습을 보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이 최근에 계속 서민 강조합니다. 서민 강조하면서 뭐 명절 행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 관광객들이잖아요. 이번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신 분들이. 예.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스크리닝이 다 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든지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단체 관광으로 모객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많은데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국해도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무비자 체결을 했는데 공당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히 나와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극우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기준을 꼽자면 차별이에요. 그렇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출시킵니다. 그다음에 400만 이상 모이는 사이트 이런 데서 차별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 그거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밀어넣지 않으면 그 사이트를. 사이트를 처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처벌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고사하고
공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전염병 얘기하고 맞아요. 손 씻어 예. 얘기한다고 화장실 갈 때 3명이 가라 얘기하고 그게 지금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대사관이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언론들이 지금 이게 마치 중국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프레임 대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맞아요. 김민수 나경원을 퇴출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이 하면 안 되는 틀림없는데 거예요. 이 김한 기자가 얘기해준 저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 또 입법 사항으로 간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고 아니 있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지만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관련된 발언만 조금해도 대중의 맞아. 비위를 상해도 그 연예인이 사과문 발표하고 활동 중단하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원래, 시켜요. 원래 맞아. 언론사에서 그런 사람 부르면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방송하거나 발언하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 지금 근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맨날 불러갖고 이 방송한다니까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언론 최근에 또 유튜브가 워낙에 다양해지고 네. 많아졌습니다만 특히나 적어도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편이나 이 레거시는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돼요. 이 미디어들이 어. 마이크를 마이크 주면 안 제공하는 맞아요. 예, 헌법에 규정돼 상황에서 있어요. 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런 아주 그 인류 보편적인 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버리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혐오 조장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어요. 또. 없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하는 그 주장들에게 마이크를 열어주고 이건 저는 내란 옹호도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그냥 죄가 있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 게 아니라 벌어진 내란에 대해서 그걸로 인하여 국민 다수가 뭐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안전을 잃을 우리가 그 위기를 겪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같은 어떤 질량을 두고 얘기 나누어서 토론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장을 미디어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열어주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적해야 이게 된다. 굉장히 퇴행적인 상황인 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 전라도 출신들에 대한 어떤 공격과 부당한 폄훼가 있을 때 공론장에서 실제로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냐 이거를 토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것 토론 자체가 대상이 안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막 네. 오히려 정당화 시켜주잖아요. 맞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딱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 제주도에서 사선 사태가 날 때 제주도에 빨강이들이 있었다라는 논리와 전라도에 대한 공격과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공론장에서 다뤄줄 가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오늘 뉴스다이브 굉장히 명절 첫날 연휴 첫날 듣기에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예, 말미에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뭐 사실 뭐 지랄 용천이라든지 예, 뭐 그래도 화제성은 이런 거 있었죠. 약간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하게 했던 것이고 왜 그래도 인싸 아싸 얘기 잘했는데 아 본인 위주로 또 이 방송 평가를 하시는. 제가 뽑아주세요. 노영희 변호사 긁힌 날. 자 마지막에 했던 이 이야기는 오늘 그러니까 방송의 다른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법상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이진숙을 잡아간 건 뭐 아니야? 뭐 중국이 그렇게 들어와도 뭐 사회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정치 얘기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딱 끊어주는 아니 게 그리고 필요하다.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슨 종류의 조치나 징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에다가 알려가지고 이 사람 이런 발언 못하도록 해야 돼요. 공당이라고 한다면 예. 본인들이 사실은 그 정권 잡았을 때 했던 정책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 정책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자기네가 옛날에 있었을 때 했을 때는 괜찮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가 되니까 갑자기 손을 씻어야 되고 세 명이 같이 뭐 3인 1조를 다녀야 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말이 예. 돼요.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정당에서 펼쳐지는 일이다 이렇게 뭐 작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절대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모든 언론사 거기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면 안 된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연휴 첫날 함께 해주신 분, 저희 다행히 그래도 몇천 명 이렇게 함께 감사하네요.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이 없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있을 연휴 특집 방송들 예고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뉴스다이브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뉴스다이브 추석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날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특검의 앞으로의 과제 등등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특검의 중간 평가도 한번 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시간을 이미
내서 녹화를 했습니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방송 아니고요. 녹화 방송을 대신 뉴스다이브가 나가는 방송 시간에 최초 공개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만 댓글을 제가 보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그리고 7일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함께할 특집은요.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란 재판을 직접 보셨던 내란 재판 참관기를 함께할 텐데 한겨레 오연서 기자와 민변의 최세한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가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관세 미국 관련된 이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던 그 END 이니셔티브 관련된 뭐 얘기, 외교통일 안보 관련된 이야기는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과 함께 저희가 또 특집을 마련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8일 9일은 특집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8일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 울산 동구 출신의 김태선 의원이 이재명 수행일기라는 책을 냈거든요. 예, 이 책 이야기를 하는 단독 인터뷰가 있고요. 9일 마지막 날은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단독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전망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특집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10월 9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한글날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후 3시 반은 딴 거 보지 마시고 뉴스다이브 보시면 다양한 특집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방송 예고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